예,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 소식을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강력 범죄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대학생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 신상을 공개당한 대학생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네. 어떤 거죠? 좀 약간 생소합니다. 이게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뭐 말이 교도소라는 의미지.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주로 범죄 혐의자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예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최숙현 선수 사건이라든지 각종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피의자들의 신상을 여기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게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누구 협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 동조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이트에다가 어떤 신상 정보를 올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들의 어떤 신상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욕구를 자극을 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올리는데 이제 어떤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사진과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이제 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상정보를 이렇게 뜨다 보니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뭔가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그 스토어를 쓰면서 실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알고 싶은 이런 특히 허위 사실도 많이 올리고 있는 문제 있는 지금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이트에 한 대학생의 개인 신상이 공개됐던 겁니다, 교수님. 그 네.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인 얼굴에 음란 사진을 이제 합성하는 일종의 이제 지인 능욕을 이제 부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군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 피해를 이제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그 대학생이 사실상 하나의 어떤 범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신상을 다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N번방일 때는 사실 국민들의 어떤 동의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흉폭한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게 뭐 모든 영역에서 다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상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고 이게 누굴 위한 신상 공개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잣대로 이것을 공개하고 말고 하는 것이냐. 이 교도소라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이 뭐 사법기관도 아닌 것인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어떤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법조인이시니까. 네. 이게 보면은 항상 저희가 뭐 수사기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법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 저희가 뭐 국민적인 이런 함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 공개라든지. 또 근데 우리가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사실 죄형은 또 법정에서 정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뭔가 범죄죠? 범죄로 범죄예요, 볼 수 있을 걸까요? 어떻게 범죄로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아, 그렇군요. 범죄로 볼 수 있는 게 범죄예요, 그냥 범죄.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걸 합니까? 대한민국 형사법칙에서 제일 그만한 게 뭔지 아세요? 사적 복수.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허용하게 되면요, 사회가 야만 사회가 됩니다. 네. 제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 내가 그걸 복수를 하겠어. 그거 헐리우드 영화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드라마들. 그거 허용하게 되면요, 야만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국가 사법 체계 내에서 처벌을 하고 피해 배상을 받고 재범 방지를 하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틀이에요. 근데 그걸 어긋나서 사적 복수를 한다? 이거 막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 뭐 학생도 그렇고 거기 저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죄를 받아서 뭐 사법기관에서 형사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 내용을 공개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잘한 건 아니죠.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 그거는 팩트니까.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설사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부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소장이라든지 그런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고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신고장을 올린 거예요. 무슨 권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무슨 나름대로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는 의도는 제가 조금은 이해는 하겠으나 잘못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무도 이분들한테 그런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소식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